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22년 10월 8일이죠.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과 둘째, 넷째 토요일 바로 전 금요일 날 7시, 토요일 날 3시부터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한번 제 나름대로 고른 걸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1992 매도 물건 그러면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목장용지 세필지입니다. 목장용지 세필지인데 이 목장용지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농지가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목장용지는 농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증과 관계없습니다. 농지는 전답 과수원만이 농지지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필지가 163.95평인데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건물이 지어진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매각으로 목장용지 세필지만 나온 겁니다. 자, 뭐가 매도 물건인지 정확히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걸 놓고 제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데, 감정 가격은 2억 1,700인데, 1억 5,100까지 떨어져서 지금 7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입 날짜가 이하고 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저당 설정이 토지 소멸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을 가지고 보는 건데 건물은 없다 보니까 기준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니까 전입자이지 세입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이게 한 명이 같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점유인이 이승철, 이면규 이렇게 있죠. 근데 이멈규의 뭐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땅이 세 필지인데 이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이거 한 필지. 그다음에 뭐야? 여기 한 필지. 그다음에 이거 한 필지에서 세 필지가 있고 이 한 필지 166-55에는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은 매각 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항공사진으로 오시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죠. 도로가 있고 이 도로에 있고 도로까지 포함이 돼 있고 요 땅과 요 땅인데 옛날부터 이게 전부 다 목장용지인데 목장용지를 잘라서 이렇게 택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집을 보면 이렇게 요런 집입니다.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집이 보면은 이것은 무허가로 진 집이 아니라 제대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보게끔 된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뒷집 이렇게 여러 집이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다 보면은 건설업자가 같은 업자가 지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만 낙찰받는 거 아닙니까? 땅을 낙찰받았을 때는 땅을 낙찰받고 땅을 사면 뭐를 사는 거라 그랬죠? 땅의 사용의 권리를 사는 거라 그랬죠. 근데 현재 누가 그 사용을 누가 하고 있죠? 건물 주인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 주인으로서 건물 주인에게 내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다? 돌려달라. 요구하는데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철거하고 나가는데 내가 나가라고 그러면 철거하고 내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을 끌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을 주인으로서는 여기 땅에 그냥 건물을 지었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다 그러면 건물 주인으로서는
법정시장권이 있으니까 나는 법정시장권이 있으니까 철거는 못하겠다. 다만 뭐는 주겠다? 기류는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에 건설업자의 땅이고 건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법정시장권은 없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누구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정시장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모를 때는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가는 것이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청구를 한다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정시설권이 있다. 그럼 뭘 해야죠? 지료를 내야 되겠죠. 지료를 내게끔 되면은 감정가에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 1,700이죠. 제가 봤더니 예전에는 이런 지료 감정을 하면은 청구를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지료 감정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감정평가사 감정을 하게끔 되면 그 작년까지만 해도 3% 했었는데 한 두 달 전인가 신청을 했더니 3.5%로 늘었더라고요. 조금 더 있다가 신청하면 4% 정도로 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료 감정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이 집을 만들어 놓고 이 집을 가지고 건축주로서는 땅을 사든지 건물로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건물을 허물기보다는 땅 주인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소송을 하게끔 됐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소송을 철거하고 나가라면 판결문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적당한 건물을 가격을 우리가 사게끔 되고 아니면 팔게끔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합의했을 때 얘기죠. 근데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지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청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료를 가지고 여기에 건축물 과정이 없지만은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건물을 강제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을 강제로 기입등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면이 그려져 있을 때,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면은 그려져 있으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든다. 신청하면 강제 기입 등기가 되고 기입 등기가 됐으면은 그 지료를 가지고 건물만 가지고 다시 경매로 지분을 수 있는 우리는 협상이 안 되더라도 유리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주인으로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 싸게 팔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똑같은 이치거든요. 땅을 낙찰받았는데 누가 공장을 지고 있죠. 공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장을 갖고 있는데 허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인을 상대로 그런다? 건물 주인을 상대로, 공장 주인을 상대로 그런다?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맥락과 그런 맥락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다 지어진 거나 바닥 공물을 친 거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 땅으로 든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땅을 산다는 것은 뭘 사는 거죠? 사용의 권한을 사는 것인데 건물을 진 사람이든지 땅에 바닥 공물을 쳐놓고 공사를 중단한 사람도 그 땅을 어떤다?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철거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가 이거를 협상을 해서 건물 주인한테 땅을 팔고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사기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뭐냐면 강제 경매로 여기 보면 2,100만 원이죠. 근데 강제 경매로 2,100만 원에서 임의 경매도 나왔죠. 그러니까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다 합쳐서 8천에서 1억이죠. 1억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온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면 2억을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고 건물 주인에게 우리가 압력을 줘서 건물을 가능한 싸게 우리가 넘겨받았을 때에 제3자에게 얼마에 팔을 수 있겠는가만 판단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시청의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 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얘기는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축물 관장만 안 만들었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감정평가사가 만드는 것이. 이거 언제든지 준공 신청을 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사용승인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종시청에 있는 곳하고 이곳하고에 보면 6.15km밖에 안 떨어져 있죠. 지금 이번에 조정지역이 세종시는 안 풀렸죠. 왜 안 풀었죠? 정부에서 세종시를 조정지역에서 안 푸는 이유가 뭐예요? 안 푸는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푸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182입니다. 강원도 행성읍의 창고 용지로 656배에서 창고 용지로 두 필지, 답이 한 필지, 임이 한 필지인데 창고는 제외되었습니다. 네 필지 지상에 창고가 고정되어 있고 창고는 매각 제외고 창고는 김종훈 소유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땅이 264평이죠. 264평인데 창고 용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창고 용지가 두 필지고 답이 한 필지가 있고 임야가 한 필지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네 필지에 우리가 땅을 사는 건데 그 중에서 한 필지는 지금 답이죠. 답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땅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농지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물건 추천을 할 때 조금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추천을 안 하고 있고, 농지증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건 지금 추천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추천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단은 건축물이 김종훈이고 땅도 김종훈이에요. 그런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 행성농협조합에서 1950만 원을 근저당 설정을 했죠. 2017년 5월 19일 날 설정을 했죠. 근데 보면 지상권 설정을 했죠. 같은 날 설정을 했죠. 같은 날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게끔 되면은 2019년 1월 16일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행성농협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도 지상권을 설정하고 후에 지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지었기 때문에 행성농협에서는 설정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건물도 어떤데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성농협에서는 땅만 경매를 넣습니다. 원칙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지상권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를 받았을 때 지상권 설정이 됐으면 담당 공무원이 여기 저기 지상권 동의서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동의서를 해줄 때 건물을 짓게끔 해주고 건물을 지으면은 같이 설정을 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됐어요, 보니까. 근데도 하여튼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허가하고 착공이 2018년도입니다. 이렇게 네 필지거든요. 네 필지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두 개는 창고 부지입니다. 이 두 개. 여기는 임야고 여기는 뭐야? 답입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창고가 있고 요거 뒤에까지는 창고 부지죠. 요건 임야죠. 여기는 뭐야?
답이죠. 답이니까 요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로드뷰를 보게끔 되면 여기가 지금 답이죠. 답인데 농협 창구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매각 제외 농업 창구가 있고.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있는 거는 그 농지를 취득 자격 증명서를 띄어야 되죠. 근데 자, 농지가 면적이 얼마죠, 지금? 농지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30평. 네? 31평. 우리가 300평 미만은 주말 농장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주가 농지가 아니라 창고가 주고 부속으로 딸린 것이 농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농지를 살 때는 진짜 저 사람이 농사를 질 것인가 아닐까를 심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거는 추리기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보고 너 벌써 3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여기 농사를 지러 어떻게 오느냐. 이럴 수가 있지만 여기는 창고가 주죠. 그럼 창고를 지키러 와요, 안 와요? 농사를 짓는 곳에. 그리고 여기에 보게끔 되면 농업용 창고가 있죠. 아까 로드뷰에 보면.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있죠. 예. 농업 창고에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그 농지위원들이 이 농사를 투기를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농지증을 안 해준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죠.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서울에 계신 분이 산다고 하더라도 농지증을 가지고 안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면적이 너무 작아서 주말 농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면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사서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창고 주인 있지 아까 김종 누구 했었죠? 그분을 상대로 아까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네? 건물 철거와 지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조건 법정시상권이 없으니까 건물을 허물라고 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이 창고 주인과 땅 주인을 놓고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다시 땅을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창고를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다든지 다 같이 합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아까 거나 지금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잖아요. 아까는 법정지상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법정지상권이 없잖아요. 협상을 안 하면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협상을 안 하고 허물지 않으면 아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필요를 가지고 이 창고만 다시 또 경매를 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을 낮춰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이걸 추천을 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은 횡성이라는 것은 좀 시골이죠. 만약에 수도권 근처에는 창고는 무조건 한 2만 원 정도에 빌려줘요. 근데 횡성 근처에서 제가 보면 그런 가격은 안 될 거라고 보고 뭐 한 10,000원이든지 또 일반 그러니까 농사용 창고라 그러면 더 좀 작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걸로는 조금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빌려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주마다 추천 물건을 하나씩 하죠. 돈이 없지 추천 물건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으면 갖는 거고 이게 없을까봐 그런가 높여서 받지는 말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매를 추천한 본 결과 느끼는 것은 버스를 놓치면은 다음번에는 리무진이 오더라. 그런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절대로 기르지 말아라.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 것이 더 잘 됐다. 이런 생각
그건 항상 갖고 있어야지 돈이 됩니다.